네, 이렇게 아침 시간 모닝 브리핑 진행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간밤에 또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에이커, 간밤의 분위기 어땠나요? 네, 분위기는 한산했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에서도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활줄 연휴 때문에 한 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흐려진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장이 한 번 더 쉬어간 가운데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에서도 관망세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증시가 쉬어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켜봐야 할 경제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미국의 3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 CPI가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지 아니면 조금 더 갈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을 더 크게 점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미국의 3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5.2%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2월의 수치인 6%를 하회하는 동시에 2021년 5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오는 12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3월 CPI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연휴로 인해 뉴욕 증시가 휘장하면서 그날 발표된 3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오늘 다우지수는 0.3%, S&P 500이 0.1% 각각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3% 소폭 하락했으며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가 3%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4.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신규 고용은 23만 6천 명이 증가해 전달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했고 실업률은 3.5%를 기록해 전달의 3.6%보다 하락한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흐름과 오페크 플러스의 기습적인 감산 결정 역시 경제 침체 우려를 키웠으며 이번 주 수요일 개정 전에 발표되는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물가 상승 압력을 보여줄 경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을 보면 한국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감산 결정으로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8%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 전반을 끌어올렸으며 대규모 예금 인출에 따른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우선주 배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오늘 0.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엑선모빌에게 인수될 것이라는 뉴스로 텍사스주 기반의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주가는 5.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한 점이 오늘 오후에 증시 추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올해 미국과 유럽 정도가 한두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동결 혹은 인하 모드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인 건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3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전망을 통해 대다수의 은행들은 이미 금리 정점에 도달했거나 인상을 완료했다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때 추가 인상 이후에 중단에 나선다면 가장 공격적인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먼저 연준은 지난해 3월 당시 제로 수준 금리에서 1년 만에 무려 4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다음 달 추가 인상으로 5에서 5.25%에 도달한 뒤 올해 내내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에는 4.25% 수준까지 다시 내릴 것이라면서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 근방에 머물 것이며 올 하반기 완만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고 최종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현재 3에서 3.5%로 두 차례 인상을 할 것이며 일본은행, 영란은행, 카나다, 인도의 중앙은행 등은 연내 금리를 동결할 것이며 중국과 멕시코의 중앙은행은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에 세계 PC 출하가 급감한 가운데 애플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뉴스로 오늘 애플이 소폭 하락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1, 4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5,69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8,020만 대보다 약 29% 감소했으며 출하량은 2022년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바 있었습니다. IDC가 분석한 상위 5개 회사 중 애플의 출하량이 1분기 중 2022년도 동기 대비 40.5%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2위인 델 테크놀로지는 31%, 3위인 레노버 그룹은 30%, 아수스 테크놀로지 컴퓨터가 30%, ���렛 패커드는 2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플은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로 호응을 누렸던 맥 컴퓨터 판매가 최근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가 감소한 77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IDC 측은 PC 수요의 성장이 주춤해지면서 제조업체들이 중국 밖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공급망 변화 정책에는 다소의 여유가 생겼으며 2024년에 세계 경제가 회복을 보일 경우 소비자들의 신제품 수요와 학교의 낡은 PC 교체 및 기업의 윈도우 11 이동 수용 등으로 상당한 시장의 상승세도 예측이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업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는 종전에 15.5달러에서 11달러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은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레버러지가 높은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의 주식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중개업 전반에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올해 레버리지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자 비용 급증과 함께 현금 흐름의 전환도 고르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는데요. 골드만은 올해 안에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면서 연말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일부 부동산 거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상쇄하고 남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도전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오늘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의 주가는 2.5% 하락해 9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자영업연맹 NFIB의 3월 미국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며 알버슨스, 카맥스 잉크, 그리고 올간 그램 홀딩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시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2,500포인트 선을 뚫어냈고요. 2,510포인트 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제는 외국인이 거의 다 끌어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기전자, IT 섹터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11시를 기점으로 매수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우선 뚜렷한 섹터들만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우선 전기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그리고 셀업체들 중심의 상승세가 어제 시장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LG화학도 5% 넘게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7.74%로 그 전날에 이어서 연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2차전지 셀업체 중에서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반도체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08%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1.8%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상승폭을 더 크게 확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윗꼬리가 살짝은 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이 어제까지도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 전날에 6만 5천 원 선까지 탈환을 했는데 어제 장에서는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6만 5,7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제는 6만 6천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지 여부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1.8% 올랐습니다. 1.8% 오르면서 9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전일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 이 장중 내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가 막판에는 약간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미국발 훈풍이 어제도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글로벌적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세액공제 상단이 주 후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혜 기대감이 퍼지면서 어제는 이 셀업체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앞서 봤듯이 삼성 SDI가 1.49% 대표적으로 올랐습니다. 삼성 SDI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1.49% 11,000원가량 오르면서 종가는 74만 9천 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셋업체들 살펴보실까요?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어제는 2.78%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막판에는 그래도 이 주가를 회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3%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종가는 59만 6천 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LG화학도 살펴보시죠. LG화학이 어제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쉬어가나 했는데 5%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만 6천 원가량 올랐습니다. 75만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발주자라고 앞서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연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어제장에서도 7.74% 올랐습니다. 7.74% 오른 19만 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셀업체들 중에서 3사가 더 크게 관심을 받았다면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조금씩 따라 붙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상용화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규제안을 마련을 했다는데요. 미국 정부는 2032년까지 자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2, 그러니까 67%가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2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오는 12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뉴욕타임스 그리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발표 예정인 승용차 및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은 2027년부터 2032년 내 총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제한해서 사실상 2032년까지는 전체 차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 따라서 시장은 이제 이 규제안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고 있을지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나타내든 이 규제안이 발표될 경우에는 자동차 업계의 이 지각 변동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됐던 전기차 비중은 5.8%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67%까지 대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배 이상 튀어오르게 되면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까지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 인베스터 데이여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2030년까지 58%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67%는 더 추가되는 흐름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0.43% 올랐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40%대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67%가량 될 경우에는 이 전기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기아도 어제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더불어서 테슬라의 호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메가팩 공장을 짓겠다고 나섰는데요. 시장에서는 에너지와 배터리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중국 상하이에 건설할 메가팩 생산 공장에서 연 10,000개 물량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테슬라가 제시한 메가팩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력망을 안정화해서 정전을 막는 시스템의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 연간 10,000개의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데 추가로 상하이에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이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테슬라 CEO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이 산업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까지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셀업체들 그리고 소재주들까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도 어제 시장에서는 잘 갔는데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는 이 리튬 보유량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이 포르투갈이 한국에 방문을 해서 이 리튬 사업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요. 따라서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대표적으로 어제 7.85%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 초반에 더 많이 올랐고요. 그 이후에는 탄력이 주춤하면서 윗꼬리를 살짝은 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내며 39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원통형 배터리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TCC 스틸도 어제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27.74% 오른 37,300원에 거래가 됐고요. 한날 흐름 보시더라도 무려 121%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 안에서 주인공은 뚜렷했습니다.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 BM이 13.59%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가 어제 그야말로 급등했습니다. 거의 독주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24.7%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무려 50% 넘게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의 주가는 30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난 5일 50만 원대에 진입을 했었고 60만 원대에 진입을 한 지 단 3일 만에 곧바로 7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에코프로가 어제 연출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잠정 실적을 하루 앞두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가 전망된다는 점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면서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70만 원까지 뚫어낸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리튬 관련 종목들 호재 소식에 대해서도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탄력을 받았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EV 첨단 소재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상한가로 장을 마쳤는데요. 29.89% 오른 5,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포스코 ICT 4%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11% 넘는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25,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음극재 관련주에서 애경케미칼도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이 안 간 것은 아니지만 이 투톱 중심,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 전장과는 약간은 달랐던 점이 소부장주들은 어제 시장에서 쉬어갔다는 점이고요. 보시면 파란색 불빛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시도에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노바텍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바텍은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